안녕하십니까, 민철 강사입니다. 오늘은 영어의 네 가지 특징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영어의 이 네 가지 특징은 상당히 좀 중요한데, 그냥 요거는 그 한국어와 비교했을 때 과연 영어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으냐, 이제 요걸 보는 건데, 이 특징을 왜 좀 알아야 되냐면, 이 특징을 알아야지만 영어를 좀 이해하고 접근하는데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이제 그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네 가지 특징을 조금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오늘은 요 네 가지 중에서 여기까지 3번까지만 설명하도록 할게요. 4번까지 하면은 이제 좀 내용이 또 한참 길어질 것 같고, 이 후치 수식은 요것만 가지고도 또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걸리니까, 또 이 후치 수식이 사실은 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고, 요것만 또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알아도 영어 문장을 또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텐데, 일단 갖고 요 후치 수식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1번부터 3번 이 구조와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동사의 뒷구조,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구조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요걸 한번 볼게요. 이 영어는 그 구조라는 말에서 보다시피 즉 틀이 정해져 있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조라는 게 구조, 틀, 그죠? 스트럭처가 즉 틀이 딱 정해져, 패턴화되어 있는 언어예요. 틀이 정해져 있는 언어. 그래서 얘는 그 순서, 틀과 순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요 국어하고 한번 그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그에게 사과 하나를 주었다. 자, 이제 요 예문을 한번 볼게요. 자, 국어는 그 영어와는 좀 다르게 얘는 구조, 즉 틀이 그렇게 딱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틀은 있지만 이게 순서가 조금 바뀌어도 이 의미만 전달이 된다면 순서는 크게 그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좀 융통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좀 바뀌어도 의미만 맞다면 순서가 바뀌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그에게 사과 하나를 주었다 하는데, 뭐 요거 한번 바꿔볼까요? 사과 하나를 나는 그에게 주었다. 뭐 이렇게 해도 순서는 좀 바뀌었지만 의미는 크게 변하지 않죠. 그죠? 또 하나, 뭐 예를 들어서 그에게 나는 사과 하나를 주었다. 이렇게 해도 뭐 큰 의미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뭐 아예 그냥 이렇게 좀 바꿔보는, 주었다 나는 사과 하나를 그에게. 뭐 이렇게 쓰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써도 사실은 의미적으로는 우리는 통하고 이해는 할 수가 있어요. 맞죠? 또는 뭐 나는 주었다 그에게 사과 하나를. 얼마든지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도 의미는 통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영어는, 자, 예를 들면 요거는 이제 그대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거를 이제 그대로 영어로 바꾸면 I gave him an apple,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건 뭐 틀린 건 아닌데, 만약에 요 문장대로 그대로 가자면 on F I him gave, 이런 문장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죠. 또는 he him I on F gave, 뭐 이런 것들도 문장이 존재가 않죠. 얘네들은 이 문장과 또 하나가 I gave on F to him, 요 두 가지의 문장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문장들은 다 틀린 문장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다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는 딱 순서가 정해져 있는 언어예요. 단어의 순서, 글의 순서가. 그러니까 글을 쓸 때 그 단어를 어떤 순서로 쓰느냐,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틀이 정해져 있다는 언어가, 정해졌다는 특징이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이제 문법 문제를 푼다거나 또는 해석을 한다거나 할 때 그 문장의 구조, 틀을 정확하게 보시면 돼요. 또 하나가 가장 예를 들면 또 이런 게 있죠.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주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거는 말 그대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뒤에가 동사 형태로 딱 나오죠. 갖고 얘는 주어 대신에 관계대명사 쓰고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불완전 문장이 나오고, 그런데 목적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뒤에가 목적어 대신 섞이면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이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 대신 섞여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불완전한 문장 형태가 나오는데, 관계 부사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얘는 주어 동사 해갖고 뒤에는 완전한 문장 형태가 나오죠. 즉 관계 부사는 부사를 대신 썼다는 얘기예요. 자, 그거는 이제 뭐 나중에 또 한번 더 자세하게 관계대명사 부분 설명했지만, 이런 식으로 문장의 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변치 않는 법칙이에요. 그래갖고 이렇게 순서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순서들, 즉 그런 틀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써서 본다면 문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쉬워집니다. 또 하나 한번 예를 들면, 이 대시라는 녀석이 접속사로 쓰일 경우도 있고 관계대명사로 쓰이는 녀석들도 있고, 대시 또 동격에 대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사실은 어떻게 하냐? 이 다 문장의 틀로 여러분들이 요거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대시라는 녀석이 조금 짜증나는데, 이제 대시는 원래 더 깊게 이렇게 들어가면 13가지의 용법이 있어요. 13가지. 그러니까 대시라는 형태는 하나인데 역할이 13가지 역할이에요.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요 3가지죠. 접속사,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동격에 대해. 그런데 이 똑같은 대신데 이 어떨 때 접속사냐, 어떨 때 관계대명사냐, 어떨 때 동격이냐, 이거는 또 찾아내는 게 바로 앞에는 이제 접속사일 때는 앞에 동사가 나오고 얘는 뒤에가 완전하죠. 관계대명사는 뒤에가 앞에는 일단 관계대명사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죠. 그래서 명사가 나오고 얘는 뒤에가 동사 아니면 주어 동사 형태, 즉 불완전한 문장 형태가 나오고, 동격에 대해서는 똑같이 명사를 수식을 해주지만 얘는 뒤에가 완전한 문장 형태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갖고 문장 틀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딱 보더라도 얘는 대시 접속사로 쓰였네, 관계대명사 쓰였네, 동격으로 대해서 쓰였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갖고 그 틀만 잘 보시면 그 문법 문제나 이런 거 있어서 그렇게 틀릴 염려가 없어요. 단 해석으로 좀 의미를 따져줘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분명히 있긴 있지만 이런 식으로 틀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보시면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동사 부분에서 설명을 했듯이, 예를 들어서 ing형과 pp형 또 이것도 어떻게 구분한다?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틀로 따져보면 얘는 능동이니까 목적어 있고, 타동사일 경우에 얘는 목적어 없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 즉 구조가 정해져 있다, 틀이 정해져 있다,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그 정의된 특징이 있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문장 구조를 확실하게 익숙해지기만 하면은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요거는 조금의 연습만 하면 여러분들이 금방 파악할 수가 있어요. 크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갖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럼 트리금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주어와 동사.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졌죠. 즉, 영어는 가장 기본적으로 무조건 뭐냐? 주어가 나오면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외에도 이제 뭐냐? 주어 동사만 나오는 거, 이거는 기본적으로 주어와 동사만 돼 있지만 우리가 오형식이라는 거 우리 계속 또 나오고 있죠.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가 두 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장의 큰 틀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사실 이 문장의 오형식이 절대적으로 막 이게 완벽한 건 아닙니다. 사실 뭐 어떤 문법책에 보면 7형식도 있고 11형식도 있고 25형식도 있고 뭐 135형식도 뭐 여러 가지 건 학자에 따라서 틀리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이거는 가장 간략하게 5가지의 문장 구조가 있다라는 거. 그 외에도 뭐 가조진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들은 그때 이제 차근차근 가서 덧붙여 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일단 이렇게 주어와 동사로 돼 있다는 얘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확대돼 가지고 절대적인 원칙이 또 하나가 있는데 절대 원칙이 한 문장 안에서 주어 동사는 무조건 몇 개냐면은 무조건 하나예요. 주어 동사는 무조건 1주어 1동사입니다. 1주어 1동사. 그러니까 주어 동사는 무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주어와 진짜 동사는 하나밖에 없다. 요게 갖고 저는 이제 보통 본주어, 본동사 뭐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은 아무리 많이 주어 동사가 나오더라도 진짜 주어 동사는 딱 하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절대 주어 동사는 하나밖에 없는데 주어 동사가 또 들어가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뭐냐? 접속사에 해당되는 애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접속사가 들어가야지만이 또 다른 주어 동사를 쓸 수가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막 쓰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문장 안에는 주어 동사가 몇 개? 무조건 하나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지금 몇 개 나왔어요? 2개 나왔지? 그 얘기는 뭐냐면 진짜 주어 동사는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 주어 동사는 얘가 본주어고 얘는 본동사가 되겠죠. 그렇다면 나머지 이 접속사에 포함되는 주어 동사는 진짜 주어 동사는 아니다. 진짜 주어 동사가 아닌 거죠. 이렇게 일단은 문장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이 길어지고 싶으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된다? 접속사에 준하는 뭐 접속사가 됐든 관계대명사가 됐든 이렇게 접속사에 준하는 다른 요소들이 들어가야지만이 문장이 더 주어 동사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속사가 들어가야지만이 주어 동사가 들어갈 수 있고 또는 관계대명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지만이 주어 동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진짜 주어는 뭐다? 하나다. 요게 가장 기본적인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문법책을 보면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동사의 수는 접속사의 수에 플러스 1이다. 당연한 거죠. 지금 동사가 지금 몇 개예요? 하나, 2개인데 접속사는 하나죠. 그래갖고 접속사 플러스 하나 플러스 접속사에 플러스 1이 동사의 수다. 2개다. 이런 것들은 크게 외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만 딱 얘기하면 자 무조건 하나의 문장 안에는 몇 개? 주어 동사는 딱 하나다. 그런데 새롭게 주어 동사를 또 집어넣고 싶으면 문장을 집어넣고 싶으면 그 사이에 접속사를 집어넣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도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문장 파악을 했는데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빈칸이 들어갔어요. 여기는 그럼 무슨 자리가 돼요? 당연히 접속사 자리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겁니다.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접속사가 또 무엇이냐 요것만 또 따지면 되는데 그때 팔품사 부분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1강에서 보면 팔품사 부분에서 갖고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갖고 요 두 가지 개념을 잘 잡으시면 여러분들 이제 또 하나 파악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이 동사의 뒷구조. 동사가 형태를 결정한다. 그래갖고 이 동사의 뒷구조가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 동사의 뒷구조. 자, 보시면 여기서 이제 잘 보시면 공통적으로는 주어 동사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들어갔죠. 그죠? 자, 주어 동사는 어떤 형식이 됐든 간에 무조건 주어 동사는 이렇게 공통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아무것도 뒤에 동사 뒤에 아무것도 없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보어라는 게 들어가고, 어떤 경우에는 목적어가 들어가고, 어떤 경우는 목적어가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죠. 또 어떤 경우는 목적어, 목적격 보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쉽게 해서 이런 식으로 뒤의 형태가 바뀔 수 있는 건 바로 누가 결정하냐면 바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동사가 이 뒤에 있는 이 구조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의 이제 이 뒷구조 요거가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 요 부분은 바로 이 동사가 결정한다는 거를 이제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의 오형식이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그 문장 오형식이라는 그 문법 구조가 있죠. 뭐 1형식에서 뭐 동사가 어떻다 2형식.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동사의 뒷구조를 파악하는 그런 걸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오형식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자, 동사가 이제 동사의 뒷구조 요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요거는 사실은 제가 이제 조금 정리를 좀 하고는 있어요. 요게 이제 어떻게 되겠냐면, 요걸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제가 지금 따로 이렇게 저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 이제 동사, 이제 이 동사 보통 토익이라든지 또는 공모이나 그 편입 영어 같은 데서 나오는 게 보통 한 200개에서 한 250개 정도의 동사들, 200에서 250개의 동사들은 이제 조금 제가 좀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냐, 뜻으로만 공부를 해도 되지만, 이 동사 같은 경우는 뜻만 가지고는 안 돼요. 뜻만 공부해서는 절대 안 되고, 이 뜻과 더불어서 바로 뭐냐면 이 동사의 뒷구조까지 같이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요렇게 제 나름대로 그냥 편안하게 이제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 단어들을 한 200에서 250개 정도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뭐 나중에 모르겠어요. 이거 뭐 책으로 내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수업 중에 이제 제가 좀 쓰려고 이렇게 지금 정리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정리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것도 여러분들이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되냐면, 이 네이버 사전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옥스퍼드 러너스 딕셔너리라는 그 영영사전이에요. 영영사전인데, 이 옥스퍼드 사전이 좀 좋은 게 뭐냐면, 뜻뿐만 아니라 이 구조의 형태를 좀 정확하게 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advise라는 단어를 한번 쳐볼게요. advise라는 단어를 딱 치면, 자, 이렇게 나오면 여기 이제 단어 이렇게 해갖고 문형이라고 이제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제 보통 지금 아까 여기에서 정리한 게, 요거를 이렇게 정리한 게, 요런 것들을 다 정리한 거는 뭘 참고를 했냐면, 여기 보면 YBM 사전 요 부분하고 요 부분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뒤에 이제 이렇게 문형이 나와 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교학사
이 두 가지를 지금 보고 제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학사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문형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정리가 돼 있죠. 그래갖고 이런 것들을 먼저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렇게 단어들, 그러니까 예문들 이렇게 보시고,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 자, 옥스퍼드 러너스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똑같이 어드바이저를 딱 치면 여기처럼 이렇게 뜻과 여기 구조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 구조에 대한 예문들이 쭉 적혀 있어요. 이게 제일 잘 돼 있는 구조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잘 돼 있는 사전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요거를 참고로 해서 그 세 가지 슈림프하고 YBM 교학사하고 그 다음에 이 옥스퍼드 러너스 딕셔너리 요 사전을 가지고 제가 지금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단어를 특히 동사 부분들을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했고 요거를 한번 참고를 하시면서 하시면은 조금 더 동사 뒤에 나오는 세부적인 문장 구조들을 좀 파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거는 바로 뭐냐면 구동사 쉽게 해서 동사 뒤에 나오는 전치사가 쓰여갖고 새로운 의미를 나뉘는 그런 구동사나 이어동사 같은 것들도 조금 더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갖고 이런 사전들을 찾아보실 때 뭐 요즘에는 교재들이 하도 잘 나와 있어가지고 어휘 교재나 이런 거 교재 보면은 뭐 굳이 사전 안 쳐봐도 잘 정리가 돼 있는데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뭐 바로바로 찾고 싶거나 궁금할 때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이버 영어 사전하고 그 다음에 옥스퍼드 딕셔너리 요걸 옥스퍼드 러너스 딕셔너리 요걸 딱 찾아보시면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그 동사의 뒷구조 같은 경우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갖고 그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되고 요거는 지금 이 동사의 뒷구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아까 그랬지만 문장의 오형식 부분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요. 갖고 요거는 더 자세한 거는 제가 이제 후치수식 끝나고 그 다음에 문장 오형식 부분을 설명할 때 요때 조금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좀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배운 어떻게 보면 되게 간략한 내용이겠지만 요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문장 속에서 적용되는지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한 10개 예문, 10개 한 문제들을 한번 갖고 와 봤는데 여기서는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팔품사와 그 다음에 동사 그리고 능수동의 관계 이런 것까지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잘 한번 보세요. 자, 일단은 전명구 전치사 전명구는 이렇게 지워버리면 이게 주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딱 보시면 지금 문장 구조가 us, of, 그 다음에 또 budget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런 문장 형태 쓰는 애들이 바로 뭐냐면 이 inform이라는 녀석이 자, inform, notify, remind. 자, 하나 더 하면 convince 같은 경우도 얘네들은 뒤에가 사람, of, 사물 또는 대절 또는 투부정사 요 형태를 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inform, notify, inform하고 notify는 알리다 라는 뜻이지만 그냥 알리다가 아니고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알리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문장이 정해져 문장을 파악했으면 해석도 정확해지는 거예요. 누구누구에게 of 사물, 대절, 투부정사를 알리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inform, notify는 알리다, remind는 상기시키다. 그 다음에 convince는 확신시키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볼 것도 없습니다. 바로 of, us라는 사람, of, 사물 나왔죠. 그러니까 당연히 inform이 되는 거예요. say나 announce 같은 경우는 얘는 대절을 취하는 애들이에요. 쉽게 해서 얘네들은 삼형식도 대절을 취하는 애인데 이때 누구누구에게라고 들어갈 때는 바로 여기엔 to 사람이 들어가요. 그래갖고 얘는 되게 요 녀석하고 항상 구분해갖고 써야 되는 애들입니다. 그래갖고 say, announce, mention, suggest. 그래갖고 이제 요 녀석들이 두 가지가 그 시험에서 구분해갖고 많이 나오는데 바로 얘네들은 뒤에가 사람이 나오느냐 이렇게
여기에 사람이 나오느냐, 투 사람이 나오느냐, 요걸로 판단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여기 얘는 대절을 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갖고 똑같이 대절 나왔을 때 사람이 나오느냐, 투 사람이 나오느냐, 요걸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갖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돼요. 갖고 요런 뒷구조, 그러니까 동사의 뒷 형태가 어떤지를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 요거는 지금 연습을 좀 해보는 겁니다. 어차피 자세한 거는 형식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 딱 보시면 플랜은 뒤에 동사를 쓰면 얘는 플랜은 투부정사라는 형태를 목적으로 취해요. 그 무엇을 계획하다 이런 뜻인데, 자 똑같이 동사 다음 투 다음에 이제 동사 원형이 나왔는데 다 동사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요 투 다음에 지금 뭐 나왔냐면 his proposal은 명사 나왔죠. 이 투가 조심해야 되는 게 투는 부정사일 경우는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겠지만 얘가 전치사일 경우에는 뭐가 나오냐면 뒤에 명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완전히 틀려요. 투 부정사냐 전치사 투냐 요거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투 다음에 명사 나오니까 얘는 전치사예요. 그러면 전치사 투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애들을 봐야 되겠죠. 바로 뭐냐면 A번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 투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무엇을 반대하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accept는 무엇을 받아들이라는 이 자체가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니까 우리 동사부에서 설명해서 타동사는 전치사가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여기 to는 전치사라고 그랬습니다. 자, oppose는 똑같이 무엇을 반대하다. 얘하고 똑같은 뜻이지만 얘는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의뢰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자, comply는 무엇을 준수하다 할 때 comply with라는 전치사를 쓰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딱 보면은, 자, 3번. 여기서 estimate이 무슨 뜻이냐면, estimate은 요거는 견적서란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purchase department가, 자, 구매과, 라고 이제 사람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가 사물에 해당되는 거죠. 바로 사람, 사물. 바로 사형식 문장 형태죠. 사형식 문장 형태니까 쉽게 해서 여기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해갖고 사람 사물이에요. 사람 사물이니까 당연히 사형식 동사가 되는 거죠. 그럼 사형식 동사를 찾아내면 답은 D번이 되는 거죠. 자, 이때 satisfy는 무엇을 만족시키다는 얘는 타동사입니다. provide는 똑같이 무엇을 제공하다 이런 뜻인데 얘는 provide A with B의 형태를 써요. 자, 보통 provide 사람 with 사물 그래갖고 A with B 그래갖고 A에게 B를 제공하다 이런 뜻입니다. force는 무엇을 강요하다는 뜻인데 얘는 오형식 동사서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형태를 써요. 그래갖고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강요하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오형식입니다. 목적격 보호가 목적어가 뭐뭐 하는 이런 의미를 해갖고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강요하다 이런 형태를 씁니다. 그래갖고 뒤에가 지금 요거는 투 되고 그럼 요렇게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지금 여기는 사람 사물 요건 투부정사는 여기서는 부사정법이에요. 그래갖고 뭐뭐 하기 위해서 요거죠. 그래갖고 미스터 칼씨는 구매가에게 그 견적서를 보낼 것입니다. 뭐 하기서 협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딱 되는 거죠. 그래갖고 투부정사가 보통 나올 경우에 이렇게 끊으면 그 투부정사가 더 정확하게 의미가 파악이 됩니다. 그래갖고 투부정사 앞에서 끊어서 앞뒤의 문장을 한번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try 다음에 투부정사. try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를 쓰기도 하고 ing형 형태를 쓰기도 하죠. 그래서 try 다음에 투부정사는 시도하다, 노력하다 이런 뜻이고 이거는 ing형은 시험 삼아 뭐뭐 해보다. 자, 이런 뜻이. 그래갖고 지금 try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keep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왔는데 자, 요거는 조금 칸이 좀 작으니까 제가 아예 새로운 창에다가 좀 해볼게요. 자, 1번 keep ing형 keep 목적어 ing형 keep 목적어 from ing형 이제 요거를 좀 구분해야 되죠. keep ing형은 계속해서 뭐뭐하다
keep 목적어 이제 계속해서 목적어를 뭐뭐 하게 하다. 자, keep 목적 from ing 이거 A, B로 놓으면 A를 B로부터 막다, 방해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keep 그 다음에 assembly line은 이제 조립 라인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ing형 형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갖고 요거는 이런 거 그냥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보면은 해석하는 게 크게 없었죠. 이것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해석한 거지만 문장 구조만 따지고 바로바로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문장의 뒷구조 요 부분을 그래서 좀 조심하게 또 세부적으로 세심하게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5번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allow 형태가 나왔는데 이 allow는 딱 정해져 있어요. 아까 force하고 똑같은 형태 씁니다.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형태를 쓰죠. 그래서 여기서는 to take가 돼요. 그래갖고 뭐 allow, force, cause, 뭐 enable. 자, 요것도 좀 따로 정리 좀 할게요. cause, allow, ask, enable, force, want, require, request, persuade, urge, tell, get. 우리 사역동사 get도 있죠. 이 녀석들은 뒤에가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형태를 취한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allow 목적어 투부정사고 목적어를 뭐뭐하게 허용하다 이런 뜻이죠. 갖고 CEO는 그 디렉터 부장을 뭐하도록 take day off 하루를 쉬게끔 허용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녀의 아들이 그 당시에 아팠기 때문에 여기서 as는 뭐뭐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좋습니다. 자,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자,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요 문장 구조가 좀 뭐 처음에 뭐가 나냐면 helping이라는 형태가 나왔어요. 자, 요거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잘 보세요. ing형이 먼저 이렇게 나오면 이거를 처음에 딱 보자마자 뭘로 볼 수 있느냐? 동명사로 볼 수 있죠. 동명사가 나오면 얘가 결국은 주어니까 뒤에가 동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얘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돕는 것 해갖고 만약에 이걸 주어로 놓고 본다면 동사니까 당연히 뭐 동명사니까 단수 취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s가 안 붙었으니까 얘 틀리고 얘는 동사가 안 되고 뭐 얘 아니면 얘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렇게 따지면 그럼 만약에 주어 동사 나왔는데 여기가 또 어떻게 되겠어요? 주어 여기가 또 주어 동사. 그럼 문장이 몇 개예요? 주어 동사 몇 개? 두 개가 되죠. 그럼 우리 바로 전에 했죠? 하나의 문장은 주어 동사 몇 개? 무조건 하나. 근데 주어 동사 또 들어가면 결국 뭐가 들어가야 돼? 여기에 접속사가 여기나 여기에 접속사가 들어갔어야 되죠. 근데 지금 접속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동명사가 주어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동명사가 주어가 아니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이 ing형 형태가 이제 이렇게 나오고 파악하니까 ing형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보니까 컴마가 찍혔어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들어갔죠. 바로 요거는 ing이 자 우리 그 팔품사에서 부사 부분에서 설명했습니다. 주어 동사 앞에 컴마가 찍히고 앞에가 나오면 여기가 뭐가 되냐? 부사 자리입니다. 부사 자리. 부사 자리니까 얘는 지금 ing이 부사로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요거는 바로 분사 구문이죠. 그러니까 얘는 다 부사 구문이에요. 부사 구. 그래갖고 분사 구문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됐나요? 자, 이렇게 이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것도 제가 나중에 그 준동사 부분에서 준동사도 투부정사 ing형
그 PP형 요 형태가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쓰였나서 그게 주어로 썼느냐, 형용사 썼느냐, 부사로 썼느냐 이걸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고, 요거는 이제 어차피 나왔으니까 한번 딱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주어 동사 앞에 컴마가 찍히고 앞에가 이렇게 ing가 나왔다, 또는 투부정사가 나왔다, 그거는 다 뭐다? 부사의 역할을 한다. 그래갖고 ing 쓸 때는 분사구문, 투부정사가 나오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help라는 단어가 어떤 형태를 쓰느냐, 요거죠. help는 바로 얘는 삼형식으로 쓰면, 자, 요것도 다음 칸으로 한번 가서 설명할게요. help가 삼형식 쓰면 얘는 똑같이 동사 원형이나 얘는 투부정사를 둘 다 쓸 수 있어요. 자꾸 뭐뭐 하는 것을 돕다. 그런데 얘가 오형식으로 쓰면 help 다음에 목적어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동사 원형과 투부정사 이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어요. 목적어가 뭐뭐 할 것을 도와주다.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도와주다라고 할 때 얘는 두 가지 형태를 다 씁니다. 투부정사나 동사 원형. 자,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help, 여기서는 목적어, 그 다음에 여기는 동사 원형이나 또는 투부정사를 보시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당연히 그럼 여기서는 투부정사가 없으니까 동사 원형, 그래서 답은 A번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아까 했네요. 자, 요거 say, 자, 1번에 나왔던 거죠. 자, 여기 say, announce, mention은 뒤에가 to 사람, 대절, convince, inform, notify, remind는 사람, 어부사물, 사람 대절, 사람 투부정사 딱 나왔죠. 자,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여기 어떻게 되냐, the tenant라는 세입자라는 사람이 나왔고 그 다음에 뒤에가 대절이 나왔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 대절 나오는 거는 notify 밖에 없죠. say, mention, announce 얘네들은 뒤에가 다 어떤 형태? to 사람 대절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8번은 자 나중에 한번 설명하도록 합니다. 후는 이제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고 요거는 수식이니까 이렇게 빼세요. 빼시면 요게 주어고 여기가 동사. 어허. 자, 미스터 존스 S 붙었다고 해서 그건 복수 아니죠. 사람 이름이니까 단수니까 무조건 안 되는 거는, 자, 일단 동사 부분 동사가 빈칸이 나왔다면 어떻게 다? 일단 문형 수 시제 태 요거 따지라 했죠. 일단 수부터 따지면 단수니까 안 되는 거 몇 번? A번이 안 되겠네요. 또 C도 안 되겠네요. A, C는 무조건 제껴놓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얘 아니면 얘인데, 어제 설명했네요. have pp와 have been pp는 어떤 차이? 시켜서 얘는 능동, BPP가 일단 무조건 동사 부분에 BPP라는 형태가 들어간다면 이건 무조건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BPP니까 이것도 수동. 그럼 능수동은 뭘로 구분한다? 목적어의 유무.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목적어는 이거는 어떻게 따지냐? 바로 choose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choose는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데 이때 여기는 as라는 형태를 쓰고 또 목적어가 나와요. 그래갖고 A, B 갖고 A를 B로 선택하다 또는 A를 B로서 선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갖고 A를 B로서 또는 B로 선택을 하다. 그러니까 여기는 as가 지금 바로 나왔죠. 그럼 목적어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D번 이렇게 하고 수동태가 된 거죠. 그래갖고 이 choose의 이런 형태, 요 형태들도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갖고 뭔가 영감을 불어넣어주고 어떤 동기를 부여해주고 또는 굉장히 즐거운 이런 미스터 존슨 씨가 자 선택되었습니다. 뭐로서? 기조 연설자로서 다가오는 그 컨퍼런스의 기조 연설자로서 선택되었습니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될 수 있죠. 자, 좋습니다. 9번 한번 가도록 할게요. 자, 9번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되면 요거 관계대명사니까 이렇게 생략합니다. 빼버리면 지금 요게 주어고 요게 동사. 근데 will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무조건 동사 원형이 들어가겠네요. 그죠? 동사 원형이 들어가니까 안 되는 거는 다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볼게요.
자, 이것도 따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합니다. 이 기부가 사형식 동사입니다. 그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주다. 그러니까 주다라는 의미로 들어갈 땐 다 사형식 동사예요. 갖고 보통 사람, 사물 이런 형태가 들어가죠. 자, 이제 이것도 뒷구조를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뒷구조를 아는데 그 문법 문제를 항상 어렵게 만든 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수동태 형태로 바꾸면 다 어렵다고 그랬죠. 바로 이걸 수동태로 만든 거예요. 그 기부 같은 경우는 이건 기부뿐만 아니라 사형식 동사입니다. 특히 to를 쓰는 동사들, 사역 동사는 자, 요거는 어떻게 바뀌느냐? 기부 사물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뒤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전치사 기부는 to라는 전치사 쓰죠. 이렇게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I gave him a book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걸 또 이런 형태로 바꾸면 I gave a book to him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자, 그런데 요거를 수동태로 바꾸면, 자, 수동태는 목적어가 앞으로 가죠. 근데 여기서 지금 목적어가 몇 개냐면 얘가 목적어 1, 그 다음에 목적어 2 이렇게 되겠죠. 간접 목적어가 두 개니까. 그러면 1번을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be given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가 사물 형태가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수동 2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2번이 수동태로 가면 사물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BPP가 되고, 그러니까 be given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나오는데 given은 전치사 뭘 썼어요? to를 썼죠. 그래서 여기에 to가 들어가는데 이때 to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략.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되죠. 요게 he가 먼저 가면 he was given a book. by미는 이제 전면구가 빼버리면, 또 a book이 먼저 들어가면 a book was given to him. 이때 to는 생략할 수 있죠. 갖고 이렇게 비사형식 동사는 원래 사형식 동사 주다란 뜻이죠. 근데 수동이 되면은 의미를 반대로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받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책 한 권을 받다. 그러니까 책 한 권을 받았다. 여기선 책 한 권이 그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기부가 나왔는데 원래 기부가 나오면 기부 다음에는 사람 사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기부 다음에 to take는 자, 요 chance를 좀 주면 chance 다음에 뒤에가 to 부정사 나왔어요. 아까 기부 다음에 나오는 이 to는 전치사 to입니다. 전치사 to 부정사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돼요? to take라는 부정사죠. 바로 이 chance가 나오는데 chance나 way나 ability, opportunity 이런 녀석들은 투부정사한테만 수식받는 명사들이에요. 오로지 뭐뭐 할 기회, 뭐뭐 할 방법, 뭐뭐 하는 능력, 뭐뭐 하는 기회 이런 식으로 뭐 right, 뭐뭐 할 권리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은 무조건 다 투부정사한테만 수식받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요걸 이렇게 수식해 주니까 수식어고요. 그러니까 빼버리면 되죠. 그러면 지금 뭐야? 사물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 자, 요 형태 어떻게 돼요? 사람, BPP, 사물 이렇게 돼 있죠. 사람, BPP, 사물. 여기 이제 사람. 그러니까 BPP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BPP가 되는 거는 A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더 확대를 시키는 거예요. 문장에 그 뒷구조가 나왔으면 그 뒷구조를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이제 응용을 하는 거죠. 바로 수동으로 바꿔주는 거.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얘만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는 겁니다. 자, 똑같이, 자, we must 하면 이제 동사 원형이 들어갔는데 다 동사가 나왔네요. 그런데 딱 보니까 어떻게 돼? selling, those는 selling, ing형 형태가 나왔어. 갖고 이 셀에 대한 목적어니까 이건 다 목적어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이 must. 자, 등위족사는 앞에 형태, 뒤 형태 같아야 되죠. 그럼 must 동사는 must recall, 회수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갖고 삐리리 해야만 하고 회수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지금 목적어에 뭐를 쓰는 거야? 동명사, 즉 ing형 형태가 나왔죠. 그럼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refuse하고 intend는 얘는 뒤에가 투부정사 형태를 취합니다. 아까 remind는 어떤 형태? remind 사람 of 사물 대절 투부정사 요 형태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ing형 쓰는 건 바로 discontinue밖에 없죠. 중단시키다 이런 뜻이죠. 그래갖고 우리는 그 결함 있는 제품을 파는 것을 중단시켜야만 하고 그 이미 판 제품들 모두를 다 회수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갖고 요 ing이 나오는 거는 바로 discontinue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 동사예요.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이 기본적인 내용들이 이제 영어를 푸는 데서 쫙 다 적용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갖고 이렇게 이제 잘 정리하시면 되고 나머지 4번 후치 수식은 요거는 따로 또 되게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영어 문장 파악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따로 또 영상을 촬영해서 자, 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